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가지고 호이겐스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이 굴절의 법칙을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굴절의 법칙은 이 빛의 이 법칙 중에 빛이 진행하는 광선의 그 진행에 관계되는 세 가지 법칙 중에 세 번째죠. 자, 굴절의 법칙은요, 이 경계면에서 이제 물질 두 개가 1이라는 물질과 2라는 물질 두 개가 경계면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죠. 이제 빛이 이렇게 입사가 됐다 가정합시다. 이렇게. 자, 빛이 이렇게 입사됐다면은 요 이제 법선을 하나 그어가지고 수직한 법선이죠. 실제로 파두를 그리면은 파두의 모양은 이렇게 됩니다. 요 점을 기준으로 90도가 되겠죠. 이렇게. 자, 이제 호이겐스 원리라는 거는 예를 들어 이 파두를 봅시다. 여기 이제 요 파두에 파가 도착했을 때 요 파두의 각 부분에서 새로운 구면파가 형성돼 가지고 요 간격을 t0라고 그러겠습니다. 시간 간격을. 그래서 여기 요점에 있던 요 이제 파두의 일부죠. 거기서 구면파가 형성돼가 t0 되는 동안에 요만큼 요렇게 이제 구면파가 형성이 되는 거죠. 요 거리가 바로 지난번에 사실 거리를 t0 바로 썼는데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속력을 해줘야 되겠죠. 요 1에서 물질 1S의 속력을 V1이라고 그럽시다. 물질 1S의 파의 진행 속력. 자, V2도 있겠죠. V2도 미리 써놓을까요? 요거는 물질 2S의 파의 진행 속력이라고 그럽시다. 자, 그럼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요 거리는 V1 곱하기 T0가 되겠죠. 그래서 요 이제 한 점에서 출발하는 구면파가 진행하는 속력이 V1이니까 T0 동안 진행했으니까 요 점을 중심으로 이제 이 V1 T0만큼 진행했으니까 V1 T0를 반지름으로 취하는 구면이 형성되겠죠. 그런 게 요 파도에 있는 모든 점에서 다 형성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거리는 똑같으니까 이제 이렇게 접하겠죠. 이렇게. 이런 것들을 쭉 이제 접하는 선을 모은 게 바로 이제 T0 후에 파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오리지널 파두였으면 T0 뒤에는 요게 파두가 되고 또 T0만큼 지나면은 또 요게 새로운 파두가 되고 그다음 또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지금 파두를 쭉 그린 겁니다. 자, 파두를 쭉 그렸는데 자, 하나 더 그리겠습니다. 요렇게. 이렇게 다 이제 T0라는 이 V1 T0죠. 그러니까 요 거리는 엄밀히 말하면 T0라기보다는 V1 T0라고 하는 게 좋겠죠. 이것도 마찬가지 V1 T0. 그래서 T0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마다 이제 요 파두를 그린 거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두를 그린 요 엄밀히 말하면 면으로 봐야 되겠죠. 요 파두가 이제 형성되어 있는 도착해 있는 면이죠. 요 면의 수직한 선이 바로 요 법선이죠. 1에서의 법선. 물질 1에서의 법선이에요. 요 이제 서로 수직하죠. 자, 이렇게 이제 도착해가지고 경계면에 도달하는데, 자, 경계면에 도달했을 때, 참고로 요 이제 각 점마다, 이렇게 법선하고 평행하는 요 선을 이렇게 보조선을 꺼주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자, 요 보시면은 입사각이 바로 요게 입사각이죠. 요게 법선하고 이게 법선이 아닙니다. 요게 법선이에요. 요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요거는 입사광이죠. 입사광에 이제 광선을 그린 거죠. 요 이제 요 선하고 요 두 선은 요 입사광의 광선하고 평행하게 그린 겁니다. 아까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법선은 면의 수직한 거죠.
자, 이렇게 이제 경계면에 도달했는데, 자, 굴절의 법칙을 보면은 요게 입사광이 여기에 도달하게 되면은 이게 직진 안 하고 약간 꺾이더라는 게 바로 이제 말하자면 법선의 연장입니다. 법선은 그냥 그대로 연결하면은 물질 1에서나 물질 2에서나 경계면의 법선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직진 안 하고 꺾이더라는 게 이제 현상이다 말이죠. 이게 이제 꺾입니다. 이게 이제 바로 굴절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 각도가 입사각이고요. 요 각도는 굴절각이죠. 요게 이제 굴절각이고요. 요게 입사각입니다. 자, 근데 굴절광에서 보면은 이제 굴절광에 관계되는 이 파도를 그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 그대로 쭉 연결되는데 문제는 입사광하고 물질 1에서 입사광하고 그 다음에 파도들의 사실 선이 아니고 면이라 그랬죠. 면들은 수직하죠. 마찬가지로 굴절광에서도 수직해야 되겠죠. 수직선을 그리면은 이렇게밖에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제 계속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말이죠. 이제 요거는 서로 수직입니다. 요렇게. 이 굴절광에 진행하는 그 방향하고 굴절광이 진행하는 방향과 굴절광에서의 파도들의 그 면이 있죠. 그 면은 서로 수직합니다. 마치 물질 1에서도 그랬듯이 물질 2에서도 수직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자, 이제 봅시다. 여기에 점을 몇 개 제가 빨강색으로 자, 요 점을 이제 중심으로 관계되는 점, 이제 요런 점들 보면은 지금 요 세 점을 찍었는데 우선에 첫 번째 찍었던 요 점을 보면은 요 점에 이제 막 도착했습니다. 파도가 막 도착했을 때 이제 막 도착했으니까 아직 여기서는 파가 이제 구형파가 형성 밖으로 나가지는 못하고 요 점에 그대로 머무르고 있죠. 근데 그에 반해가지고 두 번째 요 빨간 점 봅시다. 두 번째 빨간 점. 요 빨간 점은 T0 이전에 도달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 요 선하고 요 선 면인데 여기 사실은 면이죠. 요 면하고 요 면 사이에는 T0라는 시간 간격이 있었죠. 그래서 거리는 거의 1T0지만 시간적으로는 T0 간격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도착한 요 빛이 물질 2로 이제 뚫고 들어온 거죠. 물질 2로 들어와 가지고 여기서 갈 때는 T0라는 시간을 갔는데 그 간 거리가 얼마냐면은 V1T0가 아니고 V2T0죠. 왜냐하면 이 V2가 여기 이렇게 섞이는데 V2가 바로 2에서의 속력 아닙니까? 이미 2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V1보다 V2가 좀 작다고 보고 이제 그린 거죠, 이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만든 구면판은 요런 반지름을 요렇게 그려줘야 돼요. 요 반지름 얼마겠습니까? 요거 반지름은 V2T0다. 여기 중요한 거죠. 이게 요 점에서 요 점하고 요 점은 두 개가 동시죠. 요즘 말로 하니까 요 파란 요 두 점은 이제 동시인데 문제는 요 파란 게 진행하는 거는 이미 2에 들어왔기 때문에 V2라는 속력으로 가고 요 파란 점은 아직 V1에 있기 때문에 V1 T0로 온 거예요. 그래서 요 파란 점이 요까지 올 동안에 요 점은 요런 구면파를 만드는 거죠. 이해가 되죠? 자, 마찬가지로 이제 요 점을 볼까요? 요 점은 요 점보다도 오히려 T0 먼저고 요 점 기준으로 보면은 2T0죠. 그러니까 요 점에서 출발한 구면파는 2T0만큼 같죠. 그 2T0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림으로 그리면은 요렇게 되겠죠. 요런 구면이 되겠죠. 요거는 반지름이 얼마입니까? V2T0인데 요것은 2배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개면 충분한데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제 요 점하고 요 점하고 요 세 점, 요거는 녹색을 할까요? 요 점하고 요 점하고 요 세 점은 같은 시간대죠. 그래서 이제 요 세 점을 연결하는 선, 바로 제가 끄는 요 선이 바로 이제
파도, 새로운 그 경계면 지난 물질 위에서의 파도들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거죠. 그 여기 들어온 이상은 이제는 요 간격은 뭐가 되겠습니까? 까만색으로 요거는 V2 곱하기 T0가 되겠죠. 이건 다 V2 곱하기 T0. 일단 2로 들어온 다음에는 V2 곱하기 T0라는 속력으로 쭉 진행할 테니까.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요 기하학적인 모양을 보면은 여기서 요 부분에 초점을 딱 둡니다. 요 부분에. 요거를 황색으로. 요 황색으로 그린 요 부분. 요거는 이제 크게 확대를 해 볼게요. 까맣게. 좀 복잡했는데 경계면이 있고요. 요 두 점 있죠. 두 점을 요렇게 찍고요. 요렇게 끄면은 그다음에 자, 이제 요게 바로 요 거리가 요건 수직이죠. 수직. 요 거리는 뭐고요? 요 거리는 요거는 V2T0입니다. 그리고 요건 90도고요. 이해가 됩니까? 그 여기 그린 요 사각형이 어디에 해당되느냐 하면은 요 사각형에 해당되는 거예요. 요 사각형. 요 90도죠, 요거. 요것도 90도죠. 왜냐하면 요 선에 출발한 요곳에 접하지 않습니까? 여기 접하기 때문에 요건 원의 중심이고 요 원이고 원에 접하니까 요거 접하는 거하고 반지름하고는 90도죠. 그래서 이 90도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랬을 때 이제 가만 보시면은 요게 바로 뭐냐면은 바로 입사 방향이죠. 그래서 입사 방향인데 사실은 보면은 요 법선이 여기 이렇게 있으면 요 각도가 입사각이지 않습니까? 요 각도하고 요 각도가 똑같죠. 요 각도가 똑같습니다. 요 각도 더하기 요 각도가 90도고 요 각도 더하기 요 각도도 90도죠. 그러니까 여기 입사각이에요. 그다음에 굴절각은 요 법선 중심으로 여기 굴절각이지 않습니까? 근데 요 각도하고 요 각도도 똑같죠. 요 각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자, 요렇게 봤을 때 요 각도 더하기 요 점 두 개 각도가 요겁니다. 요 별 더하기 요 점 두 개가 90도죠. 그죠? 요거 더하기 요거 아닙니까? 90도죠, 바로. 그리고 요거 더하기 요것도 90도죠. 요것도 별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별과 별이 같은 각도예요. 그래서 여기 굴절각이죠. 여기 굴절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삼각형 이제 요 사각형인데 여기 경계면을 기준으로 삼각형 두 개로 보면은 요 굴절각을 갖다가 이제 세타 2라 그러겠습니다. 입사각을 세타 1이라 그러겠습니다. 요 각도는 세타 여기 굴절각이 세타 2죠. 자, 그러면 이제 보시면은 요 부분을 서로 공유하지 않습니까? 공유한 부분 요것분의 요 V2T0 요 공유하는 요 길이 요걸 우리가 A라 그러고 요걸 B라 그럴까요? 선분 AB 분의 V2T0가 바로 딴 게 아니라 뭡니까? 사인 세타 2죠. 그에 반해서 여기 요 녹색 삼각형에서 내나 마찬가지로 선분 AB 길이 분의 이제는 요 길입니다. 요 V1T0죠. V1T0 하면은 요게 바로 뭐가 되느냐? 사인 세타 1이 되죠. 자, 따라서 요 두 개를 보시면은 자, 이 두 개를 이제 B로 보면은 따라서 사인 세타 1분의 사인 세타 2는 뭐가 됩니까?
분모에 해당되는 AB 길이는 캔슬이 되죠. 그래서 V1 T0분의 V2 T0가 되고 T0조차도 상쇄돼 가지고 V1분의 V2가 된다. V1하고 V2는 딱 주어져 있죠. 요 세타1, 세타2하고 상관없는 값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명한 이런 스넬의 법칙이 나왔죠. 스넬의 법칙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스넬즈 로우. 요거는 n1 sin theta 1 이꼬르 n2 sin theta 2로 썼죠. 근데 이제 두 개를 비교하면은 요 식하고 요걸 비교하면은 결국은 스넬의 법칙의 핵심은 이겁니다. 굴절 입사각과 굴절각의 사인 값을 비교했더니 그게 일정한 값이다라는 게 바로 스넬의 법칙이죠. 그래서 그냥 앞에 비례에 해당되는 값을 이제 굴절률이라는 걸로 정의해 가지고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n1, n2를 굴절률이라고 이렇게 이제 n2를 각 물질에서의 굴절률이라는 이름을 붙였죠. 굴절되는 요 각도 사이에 등장하는 어떤 그런 것이다라는 뜻으로 쓴 거예요. 여기 딱 보면 뭡니까? 우리 요 두 식 비교하면 알 수 있잖아요. 요 식을 요 위에 식 이제 호이겐스의 법칙으로부터 유도된 식이죠. 이거 보면은 V1의 sin 세타 2 이꼬르 V2의 sin 세타 1이죠. 그래서 양변을 곱해버리면은 N1 V1 이꼬르 N2 V2가 돼가지고 N하고 V는 서로 반비례합니다. N과 V는 서로 반비례입니다. N과 V는 서로 반비례한다. 1 over V.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굴절률이라고 붙인 요 이름은요, 사실은 이제 단순하게 굴절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봤더니 사인 세타의 비가 일정하더라. 그래서 이제 편의상 굴절률이라는 상수를 도입해가지고 설명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굴절률하고 속도의 관계를 알 수 있다는 것이. 그래서 굴절률이 클수록 빛의 속력은 그 물질에서의 빛의 속력은 늦어진다 하는 게 바로 요 식이죠. 그래서 사실은 굴절률하는 거는요, 이 N1, N2 이거는 상대적입니다. N2 이거는 이 상대적인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상대적. 여기 이제 상대적인 값이에요. 절대적인 값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 상대적인 값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 굴절률은 퓨어 넘버인데요. 퓨어 넘버이기 때문에 이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면은 n 값 중에서 이 이제 가장 기준이 되는 진공의 굴절률을 1로 정의한 거예요. 이걸 1로 이렇게 정의한 겁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럼 방금 요 식에 해가지고 n하고 v는 비례한다 그랬죠. 이렇게 v분의 1은. 그럼 진공에서는 어떻게 비례상수가 필요하죠? n은 어떤 비례상수를 v로 이제 v분의 1로 곱해준 건데, 자 진공에서 어떻게 됩니까? 진공에서 n을 1로 놨죠. n은 1이고 v는 뭐가 됩니까? c가 되죠. 따라서 1 이꼬르 비례상수 곱하기 1 over c다. 따라서 비례상수는 뭐가 되겠습니까? C다. 참고로 C는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이죠. 이 값은 딱 정해져 있죠. 30만 킬로미터 per sec로 딱 정해져 있는 수입니다. 그래서 비례상수는 C가 돼가지고 이제 드디어 N은 C over V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굴절률과 속력, 빛의 속력이죠. 의 관계식입니다. 아시겠죠? 참고로요,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이 제일 빠릅니다. 참고로 아주 중요한 겁니다.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이 다른 어떤 물질보다 제일 빠릅니다. 그래서 굴절률이 뭐라 그랬습니까? C over V라 그랬죠. 근데 V 값은 C를 능가할 수 없거든요.
근데 V는 항상 C보다 작은데 같을 수도 있죠. 어떤 경우에 진공일 때는 V가 C하고 똑같죠. 이런 사실을 토대로 하면은 A는 항상 1보다 작다는 걸 알 수 있죠. 요 굴절률에 거꾸로 해야겠죠. 예, 여기 아니고 A는 항상 1보다 같거나 큽니다. 그래서 참고로 진공의 N 값은 1이고요. 물 경우에는 물의 N 값은 대충 한 3분의 4쯤 됩니다. 그리고 유리 경우는요. 유리의 이제 이게 질에 따라 좀 다른데 막 대충 한 1.5쯤 된다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대략적인 거예요. 이것도 정확하게 3분의 4는 아닌데 1.33 이렇게 나가니까 3분의 4로 나도 상관이 없죠. 참고로 이렇게 보면은 굴절률이 진공에서는 1이지만은 그 진공에서의 굴절률이 1로 작았기 때문에 이제 이거보다 더 작을 수는 없고요. 모든 건 1보다 같거나 크다. 보면은 1보다 큽니다. 이 여러 물질에 대한 뭡니까? 이 굴절률이 보통 이제 교재에 보면은 잘 나와 있죠. 그런 걸 아시고요. 자, 그럼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말이죠. 진공. 근데 참고로 진공에서의 굴절률이나 공기의 굴절률도 비슷합니다. 공기의 굴절률도 거의 비슷해요. 진공하고 1보다 조금 큰데 뭐 그건 1로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건 이제 공기입니다. 여기는 물이라 그럽시다. 자, 그러면은 여기 공기에서 물로 가는데 수직으로 빛을 입사시켰다. 법선이죠. 자, 이게 만약에 입사광이다. 그럼 입사각이 얼마입니까? 세타원 입사각이 여기 1이라고 2라 그럽시다. 세타원이 0이 되겠죠. 그럼 세타2는 얼마가 되겠느냐? 이게 질문이란 말이죠. 그러면 공식 쓰면 되겠죠. 자, n1 곱하기 sin 세타1은 n2 sin 세타2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세타1이 0이니까 좌변은 0이죠. 우변도 0 돼야 되죠. should be 제로입니다. 0 돼야 되는데 n2는 3분의 4니까 0이 아니죠. 따라서 sin 세타2도 0이다. 따라서 세타2도 0이다. 그래서 굴절각도 0이죠. 그래서 수직으로 바로 때리면 그냥 바로 들어갑니다. 뭐 이건 뭐 사실 상식이죠. 자, 그렇지 않고 어떤 각도가 주어졌다. 이렇게 주어졌는데 예를 들어 이 각도가 30도로 가정합시다. 자, 30도로 들어갔다 이거죠. 여기 이제 공기고요. 이거 물입니다. 자, 그럼 이제 굴절되는 이 각도는 얼마가 되겠느냐? 굴절돼 가지고 이 각도는 얼마가 되겠느냐? 그죠? 참고로 6분의 파이죠. 세타2는 얼마겠느냐? 이 이제 바로 스넬 법칙 쓰면 되죠. 자, n1 곱하기 sin 세타1은 n2 곱하기 sin 세타2인데 n1은 1이고요. 공기는 뭐 진공하고 똑같아 그랬으니까. 그리고 세타1은 6분의 파이죠. 그래서 좌변은 얼마입니까? 좌변은 1 곱하기 sin 6분의 파이. sin 6분의 파이는 2분의 1이죠. 2분의 1입니다. 자, 그럼 우변은 뭐가 되느냐? n2는 3분의 4고 sin 세타2인데 여기 2분의 1이다 이거죠. 자, 그러면 sin 세타2가 뭐가 되겠습니까? 요거는 4분의 3 곱하기 2분의 1이죠. 그럼 8분의 3이 되죠. 그래서 세타2는 뭐가 되느냐? 요거 이제 수표를 보든지 계산기를 드려야 되겠죠. 이건 뭐 정확한 답은 알 수가 없고. 하지만 확실한 거는 여기 n1보다도 n2가 더 크기 때문에 사인 값이 더 작아지죠. 작아지니까 결과적으로 요 퀘션 마크라고 하는 세타2는 요거는 30도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안으로 쫙 꺾여 들어가는 거예요. 자, 참고로 물에서의 빛의 속력은 얼마냐? 이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빛의 속력은 자, 굴절률은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을 고물질에서의 빛의 속력으로 나눈 값이죠. 따라서 V는 C over N으로 보면 되겠죠. C는 30만 킬로미터 per 세크고요. 그 다음 N은 3분의 4죠. 계산하면 4분의 90만 킬로미터 per 세크가 되는 거죠. 이건 뭐 빛의 속력보다도 늦은 거죠. 물속에서는 빛의 진행 속력이 이 바깥에보다도 늦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요. 자, 이제 전반사의 이 굴절에 관계되는 현상 중에 전반사라는 게 있습니다. 전반사. 자,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자, 물질이 두 개가 이렇게 경계면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경계면이고요. 자, 빛이 이제 물질 1에서 물질 2로 갑니다. 자, 1의 굴절률 N1, 2의 굴절률 N2는 주어졌다고 가정합시다. 자, 빛이 이렇게 입사를 합니다. 입사를 이렇게 해서 여기 입사각이 주어졌죠. 그럼 굴절각은 이렇게 굴절돼 가지고 여기 세타 2인데 지금 그림에서는 N1이 이제 N2보다 큰 거를 그렸죠. N1이 N2보다 크니까 아닙니다. N2가 N1보다 큰 경우로 이제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요 그림상은 요거는 N2가 N1보다 큰 경우죠. 바로 이제 공기에서 물로 들어가는 경우하고 비슷한 경우죠. 그때는 안으로 꺾이죠. 근데 만약에 입장이 바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N2가 N1보다 더 작아져 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그림이 이렇게 안 되고 하고 오히려 직진이 이렇게 된다면 이거보다 더 바깥으로 꺾이게 되겠죠. 이렇게 요게 세타 1이고 요게 세타 2면은 N1하고 N2의 이제는 N1이 더 큽니다. 그래서 N1 사인 세타 1이 N2 사인 세타 2인데 N2가 작아졌으니까 상대적으로 사인 세타 1보다 사인 세타 2가 더 커지고 따라서 각도가 더 커진 거죠. 이렇게 되는 경우를 보면 말이죠. 이제는 세타 1을 서서히 증가시킵니다. 세타 1을 증가시키게 되면은 세타 2도 증가하는데 보시면은 세타 1보다 세타 2가 크기 때문에 세타 1을 쭉 증가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세타 2가 90도가 되죠. 그래서 세타 1을 증가를 시키면 증가시키는데 세타 2도 같이 증가합니다. 증가하는데 이게 더 크죠. 그러니까 세타 1하고 세타 2 중에 세타 2가 먼저 90도에 도달합니다. 이게 2분의 파이에 도달할 때 2분의 파이 도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되죠. 이제 충분히 큽니다. 이렇게 크면은 여기 굴절된 각도가 너무 커져가지고 쭉 그냥 표면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요게 요 각도가 세타 1인데 이제 특별한 값이죠. C라고 적습니다. 그 요때 요 각도를 갖다가 우리가 세타 C라 해가지고 임계각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입사각이죠. 그게 굴절률이 큰 데서 작은 데로 진행할 때입니다. 그래서 굴절률이 큰 데서 작은 데로 진행할 때 굴절률이 큰 곳에서 작은 곳으로 이제 진행할 때 요 입사각 요 놈이 만약에 세타 C 임계각이죠. 여기는 굴절각이 2분의 파이 되는 각도를 임계각이라 그럽니다. 세타 C보다 크면은 이때는 이제 굴절될 수가 없죠. 굴절다가 겨우 표면 따라가는 게 세타 임계각인데 임계각보다 더 크게 되면 이때는 전반사가 일어납니다. 이때는 물질 1호는 못 들어가요. 전부 반사돼 버립니다. 반사만 일어나고 전반사는 물론 이제 그림을 빨강색으로 그릴까요? 자, 이 각도로 입사되게 되면 이때는 굴절은 없어요.
전부 반사돼 버립니다. 이렇게. 요거는 이제 입사각 반사각이 똑같이 되는 거죠. 반사 법칙은 우리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반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임계각은 어떻게 결정하느냐? 임계각은 바로 나와 있죠. 언제입니까? 바로 굴절각이 90도가 될 때. 그래서 임계각을 어떻게 이제 계산하면 되느냐? 자, 이겁니다. n1 sin theta 1은 n2 sin theta 2인데 n1은 입사고요. 요거는 굴절각이죠. 굴절각입니다. 굴절각이 90도가 되면은 자, 세타 2가 90도 2분의 파이면 세타 1은 뭐가 되느냐? 그때 각도를 세타 C라 그러죠. 그래서 N1 sin 세타 C 이꼬르 N2 sin 2분의 파이다.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sin 2분의 파이가 1이죠. 그래서 이건 N2가 돼버리죠. 따라서 sin 세타 C는 N1분의 N2가 되고요. 참고로 N1이 N2보다 크니까 이건 1보다 작은 값이죠. 0보다는 물론 크고요. 양수니까. 그래서 세타 C 값이 존재하죠. 따라서 임계각도는 뭐냐? sin arc sin N1분의 N2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물에서 공기로 들어간다 이런 경우죠. 물에서 공기로 들어가니까 물이 위로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밑에서 들어가는 거죠. 이게 물이고요. 이게 공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빛이 입사해 가지고 이제 굴절될 때는 이 공기 쪽이 물보다도 이제 그러니까 N1보다 N2가 더 작은 거죠. 이거를 1이라 그러고 이걸 2라 해야 되겠네. N1이 N2보다 큰 거죠. 자꾸 내가 말을 잘못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쭉 벌어지는데 요 입사되는 요 각도가 이제 세타죠. 여기 세타 1입니다. 굴절각이 세타 2죠.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말이죠. 요 세타 1이 물의 임계각 요거보다 크면은 요거는 뭐냐? arc sin n1분의 n2인데 n1이 3분의 4고 n2는 1이니까 3분의 4분의 1이니까 4분의 3이 되죠. 이렇게 되면은 사인을 취해가 4분의 3이 되는 각도가 있겠죠. 그 각도보다 크면은 이때는 전반사가 일어나 가지고 이 물 속에서의 빛이 이 밖으로 못 뚫고 나가는 거죠. 아시겠죠? 뭐 그런 어떤 관계가 있다는 걸 소개하고요. 참고로 여기 물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물 바닥에 어떤 물질이 있어요. 자, 여기에다가 수선을 하나 끌까요? 여기 물이 있고요. 이건 공기죠. 깊이를 D라 그럽시다. 요 위에다가 물하고 공기가 만나는 표면이 바로 이 수면이지 않습니까? 수면에다가 요 수선, 요 법선 요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판을 이렇게 깝니다. 덮어버려요, 이렇게. 원판. 덮어버리면은 요 밑에 있는 뭐 예를 들어 동전이라고 할까요? 동전을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왜냐? 동전을 보려면은 동전에 출발한 빛이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요렇게 해가 이렇게 오는 빛은 차단되니까 안 되죠. 요렇게 온 빛이 요 밖에서 눈을 요래 보려면은 요렇게 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요 입사각 여기 요 각도죠. 입사각이 임계각 요 각도보다도 커버리면은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요 각도를 세타라 그러면은 요 세타가 세타 C가 되도록 그렇게 하면 이 절대로 이런 빛이 있을 수가 없죠. 다 전반사가 되니까 전반사가 돼버리죠. 이 깊이를 D라 그러면은 요 길이 요 반지름 얼마겠습니까? 요 반지름. 이 반지름이 D 곱하기 탄젠트 세타 C죠. 요거보다 크면은 물 바닥에 있는 동전이라 그럴까요? 이 바닥의 동전을 절대로 볼 수 없다.
이 광학에 이런 묘한 이제 성질이 있죠.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